예, 후보자님. 네. 우선 축하를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가진 기량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보면은 기대와 우려와 또 다행스러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30년이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경험과 지식을 비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업무가 주로 기획과 계획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철도, 비행기, 물, 집 등등 대부분이 현장 업무인 국토교통부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될지 우려가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공직자로서의 긴 세월을 일했다는 점과 조달청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장 업무를 익히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먼저 공무원 출신으로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간 공무원들은 세계의 스트레스를 받고 큰 문제가 있다. 과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는 것은 1단계에서는 게으른 점이었고, 두 번째로 IMF 이후에서는 현안들을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미루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이 돼서 서울로 업무를 보러 다녀야 되고, 국과장으로부터 교육과 훈시와 질책을 받아야 될 직원들은 카톡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세월호 이후에 관피아 척결로 유관기관의 재취업이 금지되고, 거기에다가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축소가 돼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예 무력감에 빠져버렸다. 장관이 호랑이라면은 국장 과장들은 이빨과 발톱입니다. 조화지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장관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강력한 이빨과 발톱이 없으면 사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뭐 언론이나 이런 의원님들의 우려를 통해서 그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모두 발언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장관의 이빨과 발톱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제대로 작동할지 깊이 고심을 하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집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 가지의 계급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1계급 집이 있는 사람, 2계급 전세 사는 사람, 3계급 월세 사는 사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네. 그 어려움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사는 이 현실이 남이 보기에는 한가한 풍경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전세가 월세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들은 5, 6년이 지나면은 모든 고통이 해소될 기다. 왜? 전세가 없어지니까. 그런 표피적인 현상에 대해서 장관은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적인 겁니다. 은행 금리나 자기 소득에 비해서 주거비의 인상 속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고한 이런 형태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가 의식, 주입니다. 의와 식은 해결이 됐지만 주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주택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제고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택이 자동차와 같은 자유경제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 재화라고 생각합니까? 절대적 재화가 절대적 재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보석과 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입니다. 이 주택을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그대로 놔둘 건지 아니면은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해야 하는 국가 고유의 임무로 생각하는지, 이 문제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택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수도권은 60%, 50%, 서울 시민은 60%가 겪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주택을 더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 대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과세 문제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한번, 예. 그 문제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장관께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표피적으로 대응해온 기본 베이스를 완전히 뒤집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두 발언을 보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잘 구분을 안 하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조달청장을 역임을 하셨으니까 공사 발주 대금이 프라이스는 코스트와 베네핏으로 구성되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만약에 프라이스가 코스트보다 낮다면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값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업무 중에 레귤레이션과 디레귤레이션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될 때는 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조장을 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서임을 유념하십시오. 예, 오늘 그 귀한 말씀 아주 그 가슴에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